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다국적 기업이 현지 투자국에 미치는 자원 이전 효과와 고용 및 성장 효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국제 수지 효과와 한국 내 외국인 투자 현황과 경제적 효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 수지 효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국적 기업 활동이 현지국의 국제 수지상에 미치는 효과는 국제 수지의 구성 요소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출입을 통한 무역 수지상의 효과와 자본 유입 효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수입 감소 효과는 다국적 기업의 직접 투자로 인하여 그동안 수입해 오던 제품을 국내 생산으로 대체하게 되어 발생하는 수입 대체 총액에서 현지 생산에 드는 장비, 원료, 부품 등의 추가적인 수입액과 해외 투자 유입에 따른 국민소득의 증가로 인한 수입 증가액을 뺀 현지국의 순수입 감소 효과를 나타냅니다. 수출 증대 효과란 다국적 기업이 현지 생산한 제품 일부 또는 전부를 해외에 수출함으로써 발생한 수출 증가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수입 감소 효과와 수출 증대 효과는 결국 다국적 기업이 현지국이 무역 수지상에 미치는 순효과입니다. 한편 자본 유입 순효과는 다국적 기업에 의한 투자 자본 유입의 크기와 투자 이익의 송금 및 기술료 지급 등과 같은 무역의 수지상 자본 유출의 크기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본 유출의 형태가 배당금이나 기술료 이외의 이자, 수수료, 부품 및 원료의 판매 대금 지급 등 다양한 방식의 수익 회수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국적 기업에 의한 자본 유입 순수 효과를 정확히 측정하기는 방법론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다국적 기업은 현지 하청업체나 납품업체 등의 기술 및 경영기법의 현지 이전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국내 기업들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즉, 이들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통해 수출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외부 효과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외부 효과를 계량적으로 측정하여 국제수지상의 순효과에 포함하는 것도 역시 방법론상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의 표는 다국적 기업으로 인한 국제수지 효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다국적 기업은 단기적으로는 현지국의 국제수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장기적 관점에서는 국제수지를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의 송금액이 최초 투자액을 상회하거나 본사, 자회사 간의 내부 거래를 통한 이전 가격 조작 등으로 이익을 본국으로 초과 이전시킬 경우 국제수지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현지 자회사가 해외로부터 관련 원자재나 기자재를 과도하게 수입함으로써 국제수지를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 내 외국인 투자 현황과 경제적 효과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내 외국인 투자 현황과 한국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의하면 연간 외국인 투자 금액은 신고 기준으로 2002년 91억 달러 2,411건에서 2021년 295억 달러 3,088건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투자금액 추이는 연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입니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인 1999년부터 2000년 기간 동안 외국 기업들의 한국 내 투자가 급격히 증가했으나 2001년 9월 11일 뉴욕 세계무역센터 테러 사건의 여파로 3년간 다소 감소하다가 2004년 다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2005년부터 2009년 사이에는 매년 110억 달러 수준에 정체되었습니다. 2010년 이후부터 최근까지는 대체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2013년에는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하였고
2019년부터 2020년 기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외국인 투자가 급감하였습니다.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외국인 투자가 크게 감소하였고 이후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OECD 국가별 투자 유입액 통계 자료를 보면 한국의 투자 유입 규모는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편에 속합니다. OECD 38개국 중 투자 유치 순위를 보면 15위 정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투자 잔액 기준으로는 17위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투자 매력도가 경쟁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수년간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현황은 정부의 외국인 투자 유치 노력도 상대적으로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조한 유입액 실적은 UNCTAD가 발표한 월드 인베스트먼트 리포트 통계 자료를 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투자 유입액은 세계 21위 정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아시아권의 홍콩 3위, 싱가포르 4위와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인도 7위, 멕시코 10위보다도 저조한 수준입니다. 향후 한국 경제 발전과 고용 창출 등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 수립이 매우 중요한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2001년부터 2007년과 2008년부터 2014년, 2015년부터 2021년 시기로 나누어 비교해보면 업종 비중에 다소 변화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2007년 이전에는 대략 제조업 32%, 일반 서비스업 62%였으나 2015년부터 2021년에는 제조업이 28%에 그치고 대신 서비스업이 69%로 증가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제조업보다는 금융업을 포함한 서비스업 투자가 많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금융업을 제외한 일반 서비스업에서 주요 투자 업종은 도소매업, 통신업, 정보처리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등으로 비교적 다각화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외국인 투자가 한국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외국인 투자 감소의 추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역할은 점차 증대되어 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통계에 의하면 1962년 이후로 현재까지 신고 기준과 실제 투자를 의미하는 도착 기준 업체 수와 금액 모두 크게 증가했습니다. 신고 기준 국가별 비교를 보면 미국, 일본, 네덜란드, 싱가포르, 영국, 홍콩, 중국, 독일 순으로 국내에 많은 투자를 시행했습니다. 이러한 외국인 투자의 증가와 함께 이들 기업은 한국 경제에 여러 가지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거시경제 측면에서 외국인 투자 기업은 매출, 고용, 수출 등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며 한국 경제 성장의 견인차 구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략 외국인 투자 기업의 매출 비중은 국내 전체 기업 매출의 11에서 13% 수준인데 특히 제조업 부분에서는 15에서 18% 수준으로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용 측면에서는 외국인 투자 기업 비중이 전체적으로는 5.6% 수준인데 제조업 부분에 한해서 보면 9% 수준으로 더 많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국내 제조업 근로자의 약 11분의 1은 외국인 투자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출 비중은 대략 16에서 20% 수준으로 기여도가 더욱 높게 나타납니다. 제조업 안에서도 자동차, 전자 등 외국인 투자가 집중된 주요 산업에서의 기여도는 특히 더 높게 나타납니다. 코트라가 조사한 외국인 투자기업 경영환경 애로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활동에 몇 가지 특징과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국내 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시하는 경영 환경 요인으로는 노무환경, 세무환경, 규제환경 및 금융환경 요인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노무환경 중 구체적인 애로사항을 보면 높은 임금 수준, 인력 수급, 지방에서의 인력 채용 어려움 등이 설문 결과 많이 언급되었습니다. 세무환경 관련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세무조사, 빈번한 세법 개정, 조세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 높은 조세 부담 등이 언급되어 이 부분들에 대한 정책적 개선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국제 수지 효과와 한국 내 외국인 투자 현황과 경제적 효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현지국의 정치적 위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